12월 4일 목요일 프리미어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번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4-2-3-1 대결이지만 중원 조직력과 라인 간 강력 관리에서 아스날이 훨씬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아스날은 메리노가 후방 빌드업에서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풀어주고 에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끌어주며 트로사르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파고드는 구조를 통해 전진 패턴을 완성해 나가는 팀이다. 브렌트퍼드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면서도 미드필더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는 순간 두 라인 사이 공간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 틈은 트로사르와 에제에게는 가장 반가운 작업 공간이 된다. 트로사르는 그 벌어진 공간에서 공을 받자마자 빠르게 턴을 가져가거나 원터치 패스로 옆과 앞으로 찢어주는 움직임을 선택하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과 어시스트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유지한 채 플레이할 수 있다. 에제는 좁은 공간에서도 드리블과 탈압박으로 수비를 한 명 더 끌어낸 뒤 측면 풀백이나 트로사르에게 다시 패스를 연결해 브렌트퍼드의 수비 블록을 계속해서 늘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메리노는 뒤에서 라인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역습 전환 시 브렌트퍼드의 롱볼을 미리 차단하고 세컨볼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역할까지 겸하게 된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샤드의 속도와 담스고르의 킥력을 활용해 전환 상황에서 한 번에 박스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노리겠지만 점유 구간이 길어질수록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다시 벌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전방 압박으로 말려 들어가기보다는 중원에서 라인을 살짝 내려 균형을 잡고 메리노와 에제가 가로 세로 패스 각을 만들어준 뒤 트로사르가 수비 사이를 찢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브렌트퍼드는 수비 블록을 조이려다 다시 벌리고 조이려다 다시 벌리는 패턴을 반복할 공산이 크며 그 과정에서 미드필더 삼성과 최종 수비 라인 사이에서 슈팅 및 라스트 패스 찬스를 잇따라 허용할 수 있다. 특히 아스날이 박스 앞 이선에서 빠르게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에제와 트로사르를 중심으로 박스 바깥에서 슈팅 각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오면 브렌트퍼드 골키퍼에게 상당한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브렌트퍼드가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꿀 여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과 라인 강력 관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까지 감안하면 아스날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쥐고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아스날의 이선 침투와 전진 패스가 얼마나 자주 브렌트퍼드 라인 사이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느냐에 따라 스코어 차이가 결정될 수 있는 흐름이다. 브렌트퍼드의 구조적인 단점이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 트로사르와 에제, 메리노의 조합은 박스 안팎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는 같지만 좌측 라인 관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브라이튼은 홈에서부터 라인을 올리며 빌드업을 시도하고 수비 시에도 전방부터 적극적으로 압박을 걸며 빌라의 후방 전개를 끊어내려 할 것이다. 틸레만스와 맥기니 뒤에서 빌드를 시작하는 순간 브라이튼의 이선이 압박 타이밍을 맞춰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빌라의 좌측 풀백 쪽으로 전개 방향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최근 아스톤 빌라는 공격으로 전환할 때 좌측 풀백의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이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 구역은 브라이튼의 에이스 오라일리가 침투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오라일리가 중앙에서 라인 사이 패스를 받은 뒤 살짝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 시야를 열고 동시에 미토마가 측면을 넓게 잡아두면 빌라 수비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풀백이 미토맥에 달라붙으면 그 순간 풀백 뒤로 난 공간으로 오라일리가 침투해 박스 안에서 컷백 루트를 만든다. 센터백이 오라일리에게 끌려 나오면 웰백이 니어 포스트 쪽으로 파고들며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이 장면이 한두 번만 성공해도 골문 앞에서 득점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빌라는 공격에서 와킨스의 움직임과 틸레만스의 패싱으로 충분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좌측 라인이 뒤로 돌아가는 순간의 리스크를 끝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점유율만 집착할 필요는 없고 빌라의 좌측 전개가 시작되는 타이밍을 노려 압박과 역습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플랜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빌라 좌측 풀백과 윙어의 왕복거리가 누적되면 복귀 속도는 느려지고 강역은 벌어지기 마련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오라일리와 미토맥에 더 넓은 공간이 열릴 여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브라이튼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교차 활용하면서 컷백 패턴을 반복해 빌라 수비 라인의 집중력을 끝까지 시험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전술 구조와 홈 이점을 함께 고려하면 브라이튼이 주도권을 쥔 채 득점 기대값에서도 앞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수비 조직력의 허점과 점유율 격차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벌리는 이미 13경기에서 27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라인 강력 관리와 박스 안 집중력 모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이선과 수비 라인이 동시에 따라 올라오지 못해 중간 지대에 넓은 공간을 내주고 그 틈을 상대 공격수가 교묘하게 파고드는 장면이 반복된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기반으로 미드필드와 윙백 라인을 전진시키며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려는 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프라인 위에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크다.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매치업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공격 기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벌리 센터백을 묶고, 예레미 피노는 안으로 좁혀 들어와 2선과 1선 사이 공간을 파고들며 휴즈는 이 두 자원에게 볼을 공급하는 축 역할을 해줄 것이다. 벌리는 측면에서 숫자를 맞추더라도 크로스 차단 이후 두 번째 볼에 대한 반응이 느린 편이라 세컨볼 상황에서 다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측면 풀백이 전진했다가 공을 뺏긴 뒤 전환 상황에서 복귀가 늦어지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3톱과 2선 자원에게 넓은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점유를 유지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면 자연스럽게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 시도가 누적될 수 있다. 반대로 벌리는 포스터를 앞세워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볼을 지켜주는 시간이 길지 않고 두세 번의 패스로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완성된 패턴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벌리의 역습은 한두 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는 있어도 90분 내내 지속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형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점유율을 주도하는 가운데 벌리가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하지 못하면 마테타와 예레미 피노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이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벌리가 실점이 늘어날수록 라인을 더 올리며 만회골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과 침투 패턴이 오히려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수비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위협도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득점 기대값에서 분명히 앞서는 흐름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전술 시스템의 싸움을 넘어 시즌 초반부터 승리가 없어 쌓여있는 울버햄튼의 압박감이 경기 흐름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을 1차 기준점으로 세우고 롱볼과 전진 패스를 섞어 쓰면서 세컨볼 싸움을 통해 전방에서부터 점유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안드레와 주안 고메스는 중원에서 상대 더블 볼란치에게 압박을 집중시키고 한번 끊어낸 뒤에는 측면 윙백에게 빠르게 연결해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는 패턴을 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3-2의 두 스트라이커가 동시에 박스 안으로 달려들면 노팅검의 센터백 2명은 우드의 제공권을 대비하면서도 박스 안마킹까지 나눠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노팅검은 우드를 향한 크로스와 2선의 연계를 통해 반격을 준비하겠지만 원정 특성상 라인을 지나치게 낮추는 순간 세컨볼과 두 번째 볼 처리에서 수세에 몰릴 여지가 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단순한 3점짜리 리그 경기로 볼 수 없고 강등권 탈출과 시즌 전체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일종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부 리그에 남지 못하면 전 세계로 송출되는 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에이보드 광고 수익 등 구단 재정 전반에 큰 타격이 들어온다는 점도 선수단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홈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고 세트피스와 세컨볼 장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숫자를 박스 근처에 배치해 두 번째 슈팅 찬스를 늘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검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춘 상태에서 버티게 되면 점점 더 우드를 향한 롱볼과 빠른 역습에 의존하는 양상이 강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원 점유율에서 밀릴 리스크가 있다. 반대로 울버햄튼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두 번째 볼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홈팬들의 응원과 심리적인 에너지가 겹치면서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빠르게 기울 수 있다. 시즌 첫 승을 노리는 팀과 원정에서 현실적인 승점을 가져오려는 팀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후반 막판 승부수는 울버햄튼 쪽이 더 강하게 나올 여지가 크다. 그리고 이런 경기일수록 한 골 차 리드를 지키는 운영보다는 홈에서 승리를 확실히 가져가려는 방향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상성 자체가 압도적 차이는 아니지만 동기부여 경제적 리스크 덤 홈 경기라는 조건이 겹치는 순간 울버햄튼 쪽으로 저울추가 조금 더 기우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전술 시스템의 싸움을 넘어 시즌 초반부터 승리가 없어 쌓여있는 울버햄튼의 압박감이 경기 흐름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울버햄튼은 스트란드 라르센을 1차 기준점으로 세우고 롱볼과 전진 패스를 섞어 쓰면서 세컨볼 싸움을 통해 전방에서부터 점유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안드레와 주안 고메스는 중원에서 상대 더블 볼란치에게 압박을 집중시키고 한번 끊어낸 뒤에는 측면 윙백에게 빠르게 연결해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는 패턴을 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3-2의 두 스트라이커가 동시에 박스 안으로 달려들면 노팅검의 센터백 2명은 우드의 제공권을 대비하면서도 박스 안마킹까지 나눠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노팅검은 우드를 향한 크로스와 이선의 연계를 통해 반격을 준비하겠지만 원정 특성상 라인을 지나치게 낮추는 순간 세컨볼과 두 번째 볼 처리에서 수세에 몰릴 여지가 있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단순한 3점짜리 리그 경기로 볼 수 없고 강등권 탈출과 시즌 전체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일종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부 리그에 남지 못하면 전 세계로 송출되는 TV 중계권료, 유니폼 스폰서, 에이보드 광고 수익 등 구단 재정 전반에 큰 타격이 들어온다는 점도 선수단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홈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고 세트피스와 세컨볼 장면에서는 최대한 많은 숫자를 박스 근처에 배치해 두 번째 슈팅 찬스를 늘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검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춘 상태에서 버티게 되면 점점 더 우드를 향한 롱볼과 빠른 역습에 의존하는 양상이 강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중원 점유율에서 밀릴 리스크가 있다. 반대로 울버햄튼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두 번째 볼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홈팬들의 응원과 심리적인 에너지가 겹치면서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빠르게 기울 수 있다. 시즌 첫 승을 노리는 팀과 원정에서 현실적인 승점을 가져오려는 팀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후반 막판 승부수는 울버햄튼 쪽이 더 강하게 나올 여지가 크다. 그리고 이런 경기일수록 한 골 차 리드를 지키는 운영보다는 홈에서 승리를 확실히 가져가려는 방향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상성 자체가 압도적 차이는 아니지만 동기부여 경제적 리스크 덤 홈 경기라는 조건이 겹치는 순간 울버햄튼 쪽으로 저울추가 조금 더 기우는 그림이 그려진다. 이 경기는 리버풀이 가진 전방의 질 높은 마무리와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 한 방이 썬더랜드의 어긋난 압박 타이밍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리버풀은 초반부터 맥 앨리스터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쥐고 에키티케와 살라의 위치를 번갈아 바꾸면서 썬더랜드 수비 라인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썬더랜드는 4-3-3 중원을 앞세워 라인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겠지만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는 순간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파이널 서드를 동시에 내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썬더랜드는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에게 파이널 서드 지역을 여러 차례 노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 틈을 타고 리버풀의 에이스 맥 앨리스터가 전방으로 전진하며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한다면 썬더랜드의 중앙 지역이 열리면서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에키티케가 뒷공간을 향해 연속적으로 침투해 수비 라인을 뒤로 빼놓으면 살라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이때 맥 앨리스터는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출발해 천천히 전진하다가 썬더랜드의 1차 압박이 비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전방으로 파고들며 마무리 각을 만들어갈 것이다.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마옌다와 탈비가 전방 압박에 가담한 뒤 자카가 뒤를 커버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전환 상황이 반복되면 커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리버풀이 측면에서 에키티케와 살라의 포지션을 바꾸거나 풀백, 오버래핑까지 더해 복합적인 러닝 패턴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썬더랜드의 4-3-3 중원은 어느 공간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지 선택에 쫓기게 된다. 리버풀은 이미 하프코트 상황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갖춰져 있는 팀이라 굳이 전부 빠른 역습으로만 해결하지 않더라도 맥 앨리스터의 전진 패스와 세컨라인 침투만으로 충분히 찬스를 양산할 수 있다. 반면 썬더랜드는 탈압박 후 공격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단조롭기 때문에 공을 빼앗긴 직후 리버풀에게 바로 다시 공을 내주는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점유와 전환 싸움이 누적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썬더랜드 중원의 압박 강도는 떨어지고 맥 앨리스터가 라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공을 다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리버풀이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장악하고 썬더랜드의 압박 엇박자를 냉정하게 찌르면서 파이널 서드 점유를 끝까지 끌고 갈 시나리오에 더 가까운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